안녕하세요, 새삐입니다. 오늘은 그림자에는 무슨 색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림들마다, 사진들마다, 영화, 아이돌 뮤비 등등 온갖 매체에서 그림자 색을 볼 수 있지만 똑같은 환경인 듯 보여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림자 색상은 단순히 그림자의 색만 생각할 내용이 아니라 라이팅, 그러니까 빛의 색상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선 라이팅의 색은 시간대별로 달라집니다. 지구상에서는 빛의 색상, 빛의 소스로는 태양이 대표적이죠. 태양빛은 기본적으로 흰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대별로 달라져 보이죠. 왜냐하면 지구의 대기층을 통과하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이 사람 입장에서 머리 꼭대기 90도로 있을 때 태양빛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려면 대기층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정오에는 이렇게 빛이 대기층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자체가 적어요. 그런데 각도를 바꿔보죠. 예를 들어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태양은 이러한 위치에 있게 되고 빛이 대기층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길이 그 자체가 매우 길어지게 됩니다. 빛도 다 같은 빛이 아니라서 빛에는 종류가 있어요. 무지개색으로 대표되는 가시광선, 선크림 이야기할 때 많이 보셨을 자외선, 적외선, X선 등등이 있는데 이 중 우리 눈에는 이제 가시광선 외에는 안 보이니까 가시광선만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보죠. 무지갯빛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무지갯빛 같은 경우에는 무지갯빛 안에서 가장 파장이 긴 건 빨강, 가장 파장이 짧은 게 파랑입니다. 그래서 빛이 대기층을 지나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빛의 파장이 짧은 애들은 대기 중에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장 파장 긴 빨강만 남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녁 노을이 주황 빨강색이 되는 거죠. 그럼 흩어진 남은 파랑들은 대체 어디로 갔냐? 다 있죠. 하늘색 자체가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가시광선 중 파란색이 흩어지면서 하늘색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기가 거의 없는 달은 하늘이 까매요. 대기가 없으니까 파장이 짧은 빛이더라도 흩어지질 않아서 파랑색이 생기질 않는 거죠. 그래서 달에는 빛이 유난히 더 창백해 보이게 됩니다. 노을 같은 것도 안 생기고요. 정리하자면 시간대별로 빛의 색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해가 뜰 무렵과 질 무렵에는 태양이 거의 옆에서 오니까 붉은 빛이고 오전 오후에는 거의 흰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림자는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이니까 빛을 받는 면, 즉 태양빛의 색상보다는 대기의 색상에 영향을 크게 받아요. 해가 뜨고 질 무렵에는 대기 색상이 주황, 붉은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자도 이러한 주황, 붉은색입니다. 반대로 이제 오전, 오후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또 노을은 하늘이 붉으니까 그림자는 무조건 붉은색이야 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을도 노을에 따라 하늘이 꼭 붉은색으로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변 대기색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진에 있는 하늘색과 똑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검정이나 흰색, 빨강이 너무 많은 그림을 그릴 때 눈 아픈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빨강으로 도배된 방에 들어가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 색상만 많은 환경에서 눈이 아픈 이유는 색상과 명암을 인지하는 세포 부분을 더 많이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고채도부터 저채도까지 거기다 굉장히 다양한 색상의 굉장히 다양한 명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자극을 덜 받아요. 그런데 인공적인 색상, 인공적인 환경, 특히 엄청나게 한 가지 특정 색만 많이 보이고 이런 환경은 당연히 눈 세포 부분에 자극을 더 많이 받아서 눈이 더 아픈 겁니다. 눈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뇌도 당연히 자연의 이러한 환경, 다양한 명도, 색상, 채도가 존재하는 환경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색을 섬세히 가려낼 수가 있어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색을 섬세히 가려낼 이유가 없는 환경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색이 하나밖에 없지?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더욱더 이제 부산하게 눈을 굴리게 만드는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색상만 있는 그림을 당연히 더 싫어하고 지루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이상하다. 더 색이 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외부 환경이 어쩌고 내 그림 환경이 어쩌고 한다고 해도
일부러 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림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빛과 어둠색을 일부러 다르게 해주거나 반사광색을 완전히 다른 색을 설정하거나 고조광의 색을 설정해서 일부러 색상을 더 다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 색약이 있지 않는 한 자연의 색은 다 똑같아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마다 색상이 특별히 다르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근대의 그림들은 색감이 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진이라는 게 발명이 돼요. 사진은 인화를 통해서 필름에 표현된 색상을 다시 출력을 해내야 하죠. 사람 손으로요. 그러니까 인화 솜씨에 따라 색이 절묘히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진 기술은 인간을 자연의 색상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본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능동적인 입장으로 바꿔준 겁니다. 내가 색상을 절묘히 수정을 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진작가 혹은 이제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색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보이는 색상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어요. 나는 파랑을 최대한 배제한 그림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면 300처럼 이렇게 파란색이 아예 안 나오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한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색상 보정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색감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전 빛을 표현하는 것을 엄청 중시하고 서브서피스 스캐터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채도가 엄청나게 높은 그림을 그리게 되고, 햇빛 표현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대기 색상을 섞어 넣어서 희한하게 푸른색이 많은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빛과 색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처럼 이제 현실에서 보이는 빛의 표현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난 그런 건 관심이 없다, 극단적으로 다채로운 색상 혹은 극단적으로 단조로운 색상을 표현하는 게 더 좋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내서 그에 맞게 이론을 사용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나가 보도록 해봅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